막 덜덜 떨고 있으면 황재웅 씨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나? 지금 이 순간 말고. 딱 그러면 거의 얼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사랑의 정의. 뭐 공대생들한테 사랑의 정의를 내리라고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명언 활용이 나오지만 도서관에서 명언책을 하나 봤어요. 그러면서 뭐 진실한 사랑은 유령과 같아서 뭐 이런 명언 같은 걸 잘 써먹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볼 때 5년 뒤에 목표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5년 뒤에 목표를 잘 쓰지요. 그러면 거꾸로 5년 전에는 황재웅 씨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까?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년 전에 목표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는 5년 뒤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 볼 회사에 가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시간에 위치 확인, 또 회사 분위기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한번 왔었어요. 와서 이제 서강대도 잘 모르니까 학생회 위치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한번 와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갔는데, 의외로 특히 SK 같은 경우는 명동이나 종로 쪽에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SK 건설을 가야 되는데 SK 네트워크스 가는 애들도 있고, 회사 위치를 잘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정말 원하는 회사 있으면 한번 가봐서 거기 다니는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라고.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못한다면 면접 보기 전날에 내일 면접이 4시부터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3시쯤 나가볼까? 막상 1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차가 좀 밀리네? 시간이 좀 걸리네? 딱 시간 딱 맞춰 가는 것보다 한 30분 먼저 가자. 이게 당일날 위치 몰라서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고시촌에 가보자라고 쓴 거는 신림동에 한번 가보신 분 있나요? 취업 준비하다가 힘들 때마다 가끔 신림동에 가면 참 고시 공부했던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런 눈빛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장 입기. 대학생들이 정장을 잘 입을지, 자주 입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장을 한 번도 안 입다가 면접 간다고 당일날 정장을 입게 되면 어색하잖아요. 불편하고.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심하다 싶으면 가끔씩 자기 정장을 입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장 입으니까 멋있다. 야, 넥타이는 무슨 색깔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면접장에서, 면접은 대기 장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대기할 때 면접관이, 그러니까 인력팀 사람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같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나쁜 방법인지 몰랐겠지만, 이렇게 같이, 누구씨는 면접 어디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디 봤는데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어저께 연락 안 왔던가요? 어저께 제 친구는 그 회사 합격했다고 연락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딱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그래요? 저는 어저께 연락 못 받았는데? 나오는 순간, 헤매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고. 그런 것도 약간 네거티브이긴 하지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말을 잘하면 안 돼요. 약간 조금 아마추어 같이. 우리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보면 미달이 있잖아요. 귀엽기도 하지만 너무 애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움도 많이 받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하면 안 되고, 면접을 이끌어 가자는 어떤 거냐면, 전공. 황재웅 씨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80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그중에 연력학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연력학만 물어본단 말이죠. 전공에 관련된 질문도. 그러니까 이렇게 면접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화학공학만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면 화학공학의 전반적인 걸 물어보지만 딱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뭡니다라고 얘기하면 19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물어봐 주거든요. 뭐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황재웅 씨는 요새 신문 뭐 봐요? 딱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저는
황정우 씨는 요즘 신문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신문 봅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C일보와 H신문을 받고 그 이유는 어떤 균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은 그 두 가지 외에 공대생이기 때문에 전자신문까지 같이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신문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보통 4명이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가 여기 제일 끝에 앉아있어갖고 저만 의자를 정리하고 3명은 쭉 나간다. 그럼 면접관들은 눈에 띄는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중간에 있더라도 제가 정리를 하면 두 사람은 앞으로 나가고 제 뒷사람은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도 의자 만지고 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약점이 많다면 차라리 하나 오픈하자. 저는 그 공익근무한 것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학점이 낮은 건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를 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극복한 얘기는 어떤 공익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얘기라든지, 그렇게 약점이지만 그 약점을 잘 극복한 자신이 있다면 그게 자신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를 위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내가 되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면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